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탄성 스펙트럼에서 최대 변이 일정 이론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변이 일정 이론 Equal Displacement Theory. 그죠? 비탄성 스펙트럼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 중 하나. 결국 최대 변이 일정 이론이 뭐에 근간이 돼요? 내진 설계에서 R 반응 수정 계수랑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결국 내진 설계는 변형 능력으로 견디기 때문에. 그래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뭐였냐면 최대 변이 일정 이론은 결국 우리가 하는 스펙트럼은 기본적으로 뭐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단자유도에 뿌리를 두고 있고 질량이 있고 강성이 있고 예를 들어 감쇄가 있다 라고 하면 여기에 지진이 막 와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뭐예요? 지진이 왔을 때 하나의 특정 건물, 만약에 건물이라고 하면 이 녀석이 힘이 있고 Fs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형이 있다. 변형이 있으면 내가 이 녀석을 탄성 상태에 거동을 하도록 만들겠다 라고 하면 이 녀석이 지진이 막 왔다 갔다 하면 막 왔다 갔다 하겠죠. 점점. 그랬을 때 결국 내가 이 최대 변형,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최대 변형이겠죠. 최대 변형과 그거에 도달했을 때 이거를 F0라고 하겠습니다. 최대 힘. 이 녀석에 대해서 내가 이 녀석이 만약에 디맨드라고 했을 때 이 녀석보다 크게 설계를 하면 어떻게 돼요? 탄성고동을 보장한다. 그쵸? 지진이 왔을 때 막 변형이 일어나는데 이 최대 힘보다도 크게 내가 설계를 하면 이거 이상 설계를 하면 탄성고동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뭐라 그랬죠? 이거 이전에 정리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실제로 2400년에 한 번 올 지진에 대해서 이렇게 탄성거동을 보장하게 하면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죠? 이게 2400년에 한 번 오는데 어떤 부재들이 건물이 하나의 손상도 없다. 그런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니 우리는 결국 내진 설계를 하면 변형 능력으로 견디는 거니까 그쵸? 이거를 결국 좀 항복하더라도 이게 비탄성 거동으로 견딘다. 비탄성 거동으로 견디겠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얘로 설계하는 게 아니고 쭉 이 녀석을 얘를 2분의 1로 낮췄다. 얘가 2분의 1 낮췄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쭉 올라가다가 이 녀석에서 비탄성 거동으로 쭉 가겠죠. 이런 식으로. 또 이 녀석을 내가 4분의 1로 낮췄다. 그러면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가겠다. 그쵸? 쭉 이런 식으로 비탄성 변형으로 견디는데 최대 변이 일정이론은 뭐냐면 내가 이 단자유도에서 어떤 힘 변형 관계를 딱 모델링을 한 거죠. 이렇게 비탄성 실제 대응 선형계의 2분의 1, 4분의 1로 쭉 가도록 모델링을 한 거죠. 모델링을 해서 봤더니 이 변형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비탄성 가면 이렇게 쭉 이렇게 가고 막 구조물이 더 내리면 이렇게 쭉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떻다고요? 얘가 2분의 1로 낮췄더니 대충 쭉 해서 이 정도까지 가고 4분의 1로 낮췄더니 쭉 예를 들어서 이 정도까지 갔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에요? 최대 변형 일정 이론은 봤더니 지진이 오는데 내가 비탄성으로 설계를 해도 이게 대응선형계의 최대 변형 정도 근처에서 변형들이 다 발생하더라. 변형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결국 이 대응선형계의 변형, 최대 변형과 비슷하더라. 대응선형계의 최대 변형과 비슷하더라 라는 게 equal displacement theory의 어떤 기본 개념 중 하나라고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이게 비슷하면 우리는 어떤 거를 가정할 수 있죠? 만약에 이 녀석이 딱 대응선형계다. 탄성, 선형계. 그러면 내가 힘을 얘가 F0 최대값이면 얘를 절반으로 낮췄다. 그러면 어느 정도 변형할 걸 알아요? 최대 변형 일정이니까 대략 요 정도 변형할 걸 안다. 그럼 내가 설계할 때 내가 이 녀석까지 변형 능력, 요 정도의 변형 능력을 확보하도록 내가 어떤 상세를 구조 설계할 때 상세를 가져갈 수 있으면 충분히 꼭 탄성 거동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지진에 견딜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 이제 반응 수정 계수에서 뭐예요? 이걸 많이 낮출 수 있다는 건 이렇게 여기까지 낮춘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 그죠? 많이 낮추면 대신 뭐예요? 이 변형 능력은 더 좋긴 해야 되겠죠. 그죠? 단 여기 최대 변형 근처까지 내가 변형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어떤 상세, 컨파인먼트라던가 여러 가지, 그죠? 재분배를 잘한다던가, 그죠? 이런 식으로 상세를 가져가면 된다. 즉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강도를 더 높게 하면 높게 할수록 뭐는 안 커도 돼요. 이렇게. 즉 이 필요한 변형 능력은 조금 덜 가져가도 된다 라는 거죠. 왜? 우리는 최대 변형을 대략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걸 이론을 통해 이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게 어떤 R, 반응 수정 계수 R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번 제목이 뭐였죠? 서두가 길었는데 비탄성 스펙트럼에서 최대 변형 일정 이론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냐면 지금부터가 오늘 이제 이야기하게 될 내용인데, 다 맞았으면 굉장히 좋았겠지만 이 녀석이 우리가 단자유도를 할 때도 스펙트럼 할 때 어떻게 해요? 점점 이렇게 주기가 예를 들어 0.1초, 주기가 0.2초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번 하는 게 0.1초, 0.2초 점점 고층까지 가서 예를 들어서 한 뭐라고 할까요? 한 5초라고 하겠습니다. 한 50층이라고 가정하고,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이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지진을 막 같은 지진파를 넣어서, 그죠? 스펙트럼이란 것도 뭐예요? 점점 우리가 스펙트럼 할 때 X축이 주기고, 그죠? Y축이 뭐 가속도, 힘,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비탄성을 하더라도 이렇게 주기가 짧은 거부터 점점 주기가 길어지는 것까지 했더니 어떻다고요? 했더니 이 힘이 있고 이 녀석이 맞는 하중을 낮춰도 결국 요 대응선형계와 즉 탄성 거동하도록 만드는 요 변형 근처에서 노는 애들은 어떻다고요?
이 주기가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다가 아니고 이 녀석들 어느 정도 주기가 그죠? 중간부터 장주기까지 그죠? 예를 들어서 뭐 5층, 6층, 7층 즉 0.5초 이상에 대해서는 이게 잘 맞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극단주기 0.1초, 0.2초 예를 들어서 극단주기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다고요? 좀 진하게 0.1초 즉 1층짜리 건물 2층짜리에 굉장히 극단주기 건물에 대해서는 이 녀석이 어떻다고요? 이 최대 변이 일정 이론이 안 맞더라. 그죠? 저희가 뭐 10층짜리, 11층짜리, 12층짜리, 20층짜리 이런 것들은 이 최대 변이 일정 이론이 잘 맞아떨어지던데 1층, 2층 이런 굉장히 0.1초, 0.2초 되는 극단주기 건물에 있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녀석이 안 맞고 우리가 처음 예상했던 대로 여기 힘이면 얘가 대응선형계다 라고 하면 1, 2층 0.1초, 0.2초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반으로 나누면 팍 가버린다고. 어떻게 된다고요? 힘이 팍 가버린다고. 이렇게 되어버린다. 즉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변형 능력으로 견디려면 그죠? 견디려면 매우 큰 말이 이상한데 견디려면 매우 상세가 복잡하다. 어렵다. 그쵸? 왜냐면 지금 뭐예요? 1층짜리 건물을 설계하는데 만약에 탄성으로 하면 요 정도 강도 하면 돼요. 요 정도 강도 1, 2층짜리. 그런데 내가 이 녀석을 이 녀석 내가 변형 능력으로 견디겠어라고 하면 오히려 뭐가 더 큰 상황이 돼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된다. 왜냐면 이 변형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견뎌야 된다. 변형 능력이. 그쵸? 그래서 결국 이번 정리에서 일단 알아들어야 될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이 결국 변형 최대 변이 일정 이론 해가지고 그죠? 최대 이런 대응서정계 지진이 와도 요 정도만큼 생긴다 라는 걸로 예전에 정리했을 때는 이런 걸로 해서 반응수정계수나 이런 걸 통해서 낮춰도 어느 정도 변형 능력 확보하면 되겠다 였는데 1층, 2층 굉장히 극단중기에서는 이런 최대 변이 일정 이론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아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일단 우리가 알아둘 거 이렇게 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어떨 때? 이렇게 1층, 2층 예를 들어서 0.1초, 0.2초 되는 극단주기 건물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거 변형 어떻게 확보할 거냐 1, 2층인데 막 어떻게 해요? 막 내진 특수상세 적용하고 막 이렇게 할 거냐 보다는 차라리 뭐가 더 편하던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요 탄성거동 해가지고 차라리 완전 저층은 차라리 탄성 설계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 있겠네 라는 거를 생각하는 게 이번 정리에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쵸?
무조건 최대 변형 일정하지 여기만 이것만 생각하다가 모든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어떻다고요? 주기가 굉장히 짧은 건물은 오히려 우리가 예측한 대로 이게 팍 간다. 실제 지진이 오면 비탄성 넘어가는 순간 확 그냥 가버린다. 어디에 있는 영역? 이 가속도 영역에 있는 애들. 그죠? 가속도 영역에 있는 굉장히 짧은 애들은 비탄 넘어가는 순간 변형이 이 탄성 거동한 대응 선형계보다 엄청 많이 생기니까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비탄성으로 변형하지 말고 탄성 설계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구나. 그래서 이런 건물에 대해 적용되는 이론이 바로 뭐냐면 최대 변이 일정 이론이 아니고 최대 에너지 일정 이론이라는 것과 맞닥뜨려지는구나 라는 것까지. 그죠? 이 최대 에너지 일정 이론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이 추후에 이제 최대 변이 일정 이론과 최대 에너지 일정 이론에 대해서 이 뮤 값을, 그죠? 이 뮤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따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리에서는 최대 변형 일정 이론이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 중장주기 말고 극단주기 때. 그리고 또 하나 플러스로 얘기하면 이렇게 극단주기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그냥 내진 설계에서는 변형 능력으로 비탄성 거동해야지가 아니고 때로는 뭐라고요? 때로는 탄성 설계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구나. 모든 게 그냥 이거 하나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도 있구나 라는 거를 아는 것 정도로 그러면 충분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